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역시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6% 정도, 코스닥은 1% 넘게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8월 시장의 앞길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8월 들어서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 혼란이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도 양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손 써야 되나 방법이 잘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2,500선에 지금 간당간당하게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880선이 또 무너졌네요. 877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자,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는 막판에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의 기미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뉴욕 시장이 삼거래일째 여지없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함께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요. 주도 종목이나 업종이나 섹터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어제 공시가 있었던 셀트리온 그룹주 정도만 상승세가 특별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면서 또 시장이 반등할 때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20가지 종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이 있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궁금한 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궁금한 점 질문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네요. 참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방향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두 분이 좋은 종목을 준비해 주셨죠? 네네. 네, 두 분이 알려주시는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파라다이스를 시작으로 코리아 서키트, HFR, 현대로템, 심텍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한미반도체, 제이시스 메디칼, T로보틱스, 오리온, 빙그레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종목을 10가지 딱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이 종목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나요? 손절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작인데 좋은 종목으로 저희에게 좀 힌트, 희망을 주십시오. 자, 최진욱 팀장님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카지노 관련 중에 파라다이스를 네,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뭐 지금 중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역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역성장 같은 구간들 자체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 올해 하반기까지 좀 완화 정책에 관련한 좀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금 2분기 실적도 일단은 컨센서스를 부합을 한 기록치를 지금 실적을 낸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 부분들이 중국의 VIP 회복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든지 기타 지역 부분들의 이 VIP 드랍액이 좀 사상 또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일단 좀 부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홀드력 같은 경우도 지금 역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모든 탑라인 회복이 상대적으로 다른 타 업종, 타 기업들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이제 상단에 좀 제한이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중국 VIP 부분들에 있어한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좀 상단을 돌파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좀 6컵 모멘텀이 사실상 이제는 좀 시작이 된 그러한 좀 시기인 전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파라다이스는 지금도 좀 저가 매수 메리트가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좀 12 오버액 물량이 여전히 좀 있었어가지고 15,000원을 돌파를 못 해줬었는데 최근 좀 돌파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코인 수급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으로 파라다이스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훈 본부장님의 첫 번째는요?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네, 지금 뭐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반도체 쪽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몇 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저는 엔비디아 쪽을 일단 어쨌든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 발표 전에 사실상 목표 주가를 상향을 20% 이상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사실상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거기서 잘 나오면 반도체 쪽에서는 또 턴어라운드가 또 가시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고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상당히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이전에서 재고 부분에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업황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자체가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 EMI 차단막 실드 이런 데서는 뭐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거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타 부분에서의 좀 시장 점유율을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은 당연히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TC 본더 관련된 부분에서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향 부분에서의 본더의 공급사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오사트 쪽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주가의 탄력도가 높아질 거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턴이 나오면 항상 후공정 쪽에서 이런 패키징 쪽이라든지 소켓 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첫 번째 종목으로 하창훈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두 번째는 뭐죠? 네, 저는 이제 또 반도체 저도 좀 관련 종목을 가지고 네. 왔는데 코리아 서킷을 좀 코리아 말씀을 서킷?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하반기 좀 주도가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좀 바이오 아니면 좀 반도체 쪽으로 좀 잡힐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있다면 결국 좀 기판 업체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포트에 좀 담아갈 전략을 지금은 좀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풍그룹 계열의 좀 PCB 제조 업체로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기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를 확실하게 좀 저점을 잡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 메모리 업황 부분들의 반등 국면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최근 좀 시장이 좀 많이 좀 영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만큼 업종에서도 좀 타격이 있었던 부분으로 판단이 드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경우로 좀 가격을 좀 싸게 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 구간을 지금 좀 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FC BGA 생산 관련한 지금 신공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됐고 올해 3분기 기점으로 지금 가동률 역시 확실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번 신공장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브로드컴 중심으로 미국향 매출 증가까지도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이제 브로드컴이랑 그리고 미국 통신부품 기업으로 어느 정도 매출 증대 기대감까지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기판 업체들 중에서는 여전히 코리아 서킷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관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월봉상으로 계속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한 5,300원대 밸류를 좀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땡.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을 지금부터 좀 모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코리아 서킷까지 봤고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바로 갈게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네, 미용 의료기기 쪽이고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래서 그 중에서 시총 높은 것 중에서 일단 하나를 좀 꼽아왔고요. 네. 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일단 좀 되게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일단 제품 라인업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죠. 뭐 고주파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다변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 수요에 따른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오전장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아기용품 쪽으로 좀 오늘 수급이 많이 쏠리는 기조가 나타났는데 이게 분명 인바운드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면세나 카지노 아니면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 사실상 카드 결제액들을 좀 보시면 화장품보다는 요즘에 시술을 받는 데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때 실적 자체가 일회성 비용으로 약간은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성장을 했고요. 3분기 이후에서도 계속적인 좀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승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또 시장 확대 기대감들이 좀 펼쳐 나가고 있다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캐파라든지 이런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격하셔서 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미용 의료기기 쪽은 뭐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저는 통신장비 쪽의 HFR을 HFR?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죽어 있는 모습이죠. 다만 좀 이럴 때 또 통신장비 쪽은 또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질 좀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로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일단 국내 통신사를 비롯해서 지금 꾸준하게 외형 성장폭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HFR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버라이즌 양 매출이 꾸준하게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노키아를 통해서 일본양 매출까지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고 그만큼 좀 고성장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5G 같이 이런 통신 부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좀 장비 수요가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HFR 같은 경우가 여전히 좀 해외 고객 다변화가 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금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좀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통신 장비의 이제 수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HFR 같은 경우가 이미 일본 쪽이랑 그리고 미국향 쪽에 대한 매출 증대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는 하반기까지 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FR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통신장비주 중에 하나를 셀렉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 네, 뭐 이 종목은 벌써 한 3번 정도 들고 온 상황인데 네. 어쨌든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들이 이번에 또 두산 로보틱스 IPO가 어쨌든 간에 승인이 됐잖아요. 예비 상장 승인이 나온 상황이고 로봇주들이 지금 움직임들이 명확하게 좀 갈리고 있거든요. 로봇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거나 이제 모멘텀이 있는 쪽은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다가도 빠르게 좀 꼬꾸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두로 최근에 뭐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가장 높은 또 성장률이 나오는 뭐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북미 진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로봇 플러스 알파로 지금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또 아시겠지만
물량을 받았는데 그 자금 자체를 이제 신사업 쪽에 다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지금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이제 거래량 없이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여러 번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평선들이 깨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일단 물량을 조금씩 좀 정리해 주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모멘텀 자체는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지만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한 부분에서 시각화를 하는데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서 추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 현대로템 네네. 가져오셨잖아요. 자,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슈퍼참치님이 현대로템을 보유 중인데 수주잔고는 역대 최대인데에 비해서 시장의 영향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 여전히 좀 하반기까지 실적 반등은 더더욱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 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일단 지금 유럽 쪽에서도 지금 신형 전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이제 신규 유럽향에 대한 좀 매출 증대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좀 주가가 쌍봉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쌍봉을 찍었던 고점 구간에서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전에 저가에서 당겼던 대금에 비해서 고점에서의 대금이 많이 안 터지다 보니까 밀리는 폭도 좀 순간적으로 좀 많이 밀리는 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밀리는 것 자체가 거래 대금이 나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 앞전에 좀 강했던 구간에 비해서 지금은 대금이 나가는 폭이 없는 구간에서 저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많이 밀린다고 하게 되면 한 26,300원 밸류대까지는 밀릴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반등이 좀 나와주려는 모습이 중간에 좀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낙폭이 만약에 멈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오히려 좀 비중 확대를 좀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다가 지금은 뭐 현대로템에 대한 외형 성장폭이 뭐 낮다 그리고 매출이 뭐 부진할 거다라는 부분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좀 비중 확대를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크게 좀 걱정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2년선을 지켜주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템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슈퍼참치님 잘 참고하시고 지금 뭐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네, 배가 고파서 이제 두 종목 다 좀 먹는 쪽으로 갖고 왔는데요. 들어가셨네. 네. 일단은 뭐 식품주들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간편 대용식 매출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외식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의 고성장이 나오고 있고 뭐 초콜릿, 껌, 캔디 이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이제 중국 쪽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 회복소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 지역에서도 조금 업황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진했었던 쪽에서의 업황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이게 실적 가시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업황 턴어라운드 쪽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 최근에 또 먹는 쪽에서 수출 부분에서 잘 되는 쪽이 굉장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정부의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인수합병에 대한 좀 노이즈가 있기는 했지만 요건 이미 좀 선반영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14만 8천 원에서 11만 원대 초반까지 순식간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또 성수기의 도래가 되는 부분들과 뭐 이제 채널 라인과 포트폴리오가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금 가시화를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좀 저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리온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종목 받고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저도 이제 이번에 또 심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심택. 네네, 뭐 심택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는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지금 매출 손익이 여전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가동률 같은 경우도 1분기 때는 좀 50% 이하까지 좀 내려왔던 상황인데, 일단 지금 바닥에 잡힌 상황에서 가동률이 지금 50% 이상까지 다시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점유율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반기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디램 업황이 어느 정도 좀 조기 안정화가 되면서 지금 기판 업체들 중심적으로 지금 매출 손익이라든지 실적이 좀 조금씩 예상보다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좀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한 점을 비롯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 이제 흑자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이익 달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가 지금 디램6까지도 지금 점유율을 통해서 그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디램5에 대한 점유율 부분들이 리스크가 좀 컸었는데, 일단 디램6의 점유율을 높여주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악재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주면서 좀 리스크를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주가를 좀 크게 낙폭을 띄울 만한 좀 이슈 부분들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수요 반등 개선 역시도 심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택의 또 하반기에 실적들을 잘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또 역시 음식료 업종인데 질문이 아까 오리온과 관련된 질문, 뭐 어차피 음식료 업종이니까 네네네. 장투미주님이 오리온이나 이런 빙그레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기후위기, 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과는 연관되지 않을까요? 가격과 어떤 연동성을 띨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고요. 사실상 앞서서 제가 이제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사실상 음식료 쪽은 더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곡물이나 이런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른 부담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음식료는 최후에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선물 거래를 먼저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면서 가격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스프레드 가격 차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가격적인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가격 부담감을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관점인데, 그걸 정부가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은 타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최후의 승자는 결국엔 음식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빙그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19%가 좋아지게 되면서 최대 수익을 좀 경신을 했고요. 자회사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인데, 일단은 바나나 맛 우유가 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좀 종종 잘 먹는 제품인데, 어쨌든 중국과 미국 쪽에서 수출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혜태 아이스크림 상해법인 쪽에서도 뭐 매출 단위 뭐 10% 90%씩 엄청나게 좀 많이 좋아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덥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 쪽으로 태풍이 건너가면 우리나라에 또 엄청난 폭염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연 시원한 게 엄청나게 먹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거기에 따른 뭐 계절적인 수혜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비용 절감이라든지 수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의 빙그레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매파적인 발언이 확인되고 나서 경제 지표가 견조한 것으로 또 포착이 됐죠. 이로 인해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이상까지 상승한 것 또한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시장 하락을 출발했고 현재 구간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 2,500선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0.45%가량 내리면서 2,508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거래 장 막판에 2차 전지의 강세로 반등에 성공했죠. 오늘은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0.75%가량 하락한 87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살펴볼 센터는요, 중국 소비주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짓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있겠죠.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발휘가 된 건데 중국이 금리 인하를 넘어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소비주들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이 한국의 단체 여행을 오는 추세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숙박업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중국 소비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중국 소비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21%, 제로투세븐, 엔젤 산업 관련 기업이죠. 16%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구체적인 합병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로의 첫 걸음, 이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된 것인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1차적으로 흡수 합병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으로 2차에 제약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내놓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40조가 적정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성,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룹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6%대 강세, 그리고 셀트리온도 5%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반락을 했는데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병 대상으로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기업 한 기업 더 살펴보시죠. JW 중해제약입니다. 통풍치료제인 엘파메뉴라드가 대만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통풍 질환에 유효한 그러한 치료제라고 합니다. JW 이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었는데 이 시각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중해제약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이 이어졌습니다. 장대 양봉을 쏘아 올리면서 52,500원까지 터치를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이내 반납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0.9%가량 상승한 4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 알려주세요. 목표가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의 대응 방법도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종목 소개도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지 추가로 준비된 10가지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보면요. 클래시스와 현대모비스, 세비캠,
티웨이 항공, 파마 리서치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하이비전 시스템, SK 오션 플랜트,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TFE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더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질문 받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6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도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클래시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대가 좀 여전히 좀 비싸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좀 외형 성장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나쁘지 않을 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까지 지금 또 성장을 해준 기록치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까지도 일단은 좀 중국 6호 모멘텀까지 붙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수요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여전히 좀 견조하게 좀 수익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6호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슈링크 시장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도 여전히 좀 판매 호조세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면서 그만큼 좀 외형 성장폭이 좀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주가를 조금 더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더 붙었다라는 관점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소모품 판매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좀 기업이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주력으로 좀 밀고 있는 게 브라질 시장 쪽인데 이 브라질 시장 쪽에서도 여전히 좀 판매 호조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견조한 성장세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되시고요. 지금 이제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 한 27% 정도가 브라질 시장 쪽에서 좀 나온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핵심 수출처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땡, 좋습니다. 클래시스까지 하나 더, 이 미용 의료기기 쪽도 하나 최진욱 팀장님도 역시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6번째는 뭐죠? 네,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일단은 두 번째 이제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로 좀 들고 왔거든요. 네. 네,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5%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588%로 굉장히 좀 좋게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일단 해외 주요 고객사의 이런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다변화 제품 다변화의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동화 검사 장비에서 작년 대비 매출액이 228%나 급증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자동화 장비에 따른 또 추가적인 기대감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상 평가 자치 가치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부터 신사업 쪽으로 3D 프린팅 쪽으로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다양한 부분으로 사업을 좀 영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회사가 3분기에 신규 서비스 론칭을 또 할 예정이거든요.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게 또 실적주 시즌으로 온다거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때 단연 좀 돋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카메라 스펙 부분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아직 안 가고 있는 그런 종목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은요?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현대모비스를 좀 현대모비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자동차 부품주들의 낙폭이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2분기까지 좀 실적 부분들이 피크아웃을 좀 내고 나서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은 좀 공존을 해주다 보니까 일부분 좀 선 반영을 해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좀 부품사들에 비해서는 그 빠지는 매력도 자체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오히려 빠지는 부분대에서 주요 지지 라인은 여전히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매력적으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모듈 핵심 부품 쪽에 있어서의 좀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었던 이 전동화 부품 사업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권에 좀 들어섰다는 부분들입니다. 안정화권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좀 수익성이 하반기에 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전방 업체들의 판매 호조는 오히려 좀 하반기까지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간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됐었던 좀 주력 제품군에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폭이 오히려 지금 반영폭이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 완성차 업체들이 좀 생산 정상화 사이클에 좀 진입을 해주면서 오히려 지금 물류비 부담 완화라든지 반도체 단가 이슈 해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형 성장폭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적으로 계속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 종목을 하나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은요? 네, SK오션 플랜트입니다. SK오션플랜트. 네, 이 종목도 이제 2분기 때 매출액이 52% 늘어나면서 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뭐 주가는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예전에 이제 삼강이멘티로 이제 하부구조물 쪽에서는 뭐 대장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해상 폭력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요번에 실적이 잘 나온 게 해상 폭력 매출액 쪽이 굉장히 좀 크게 좋아졌거든요. 이게 200%가 넘게 좋아졌다라는 부분이고 대만양 부분에서 이제 라운드 2 부분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부터 이제 라운드 3 쪽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사실상 수주가 그렇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이후부터는 또 수주가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만 지역에서 굉장히 조금 점유율이 높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쟁에 따른 에너지 자립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설치량들이 확대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해상 풍력 쪽에서는 풍력 타워나 뭐 터빈 이런 날개 이런 쪽보다는 하부 구조물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고요. 이번에 또 SK그룹으로 넘어가면서 그룹별 시너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오션플랜트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네, 저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을 세비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가져온 부분들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다시 좀 볼 만한 구간이 지금은 좀 위치를 해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투자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가 전고체 복합의 캐파 같은 경우가 현재까지 한 1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내년 그리고 25년까지 보게 되면 3만 톤에서 4만 톤까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증설 중인 상공장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파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지속적인 외형 성장폭이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생산되는 전체 물량 같은 경우가 지금 LG화학 양극재 라인 쪽으로 주력으로 지금 제품이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양극재 업체들이 좀 다수의 매입처까지도 여전히 세비캠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차를 지금은 가지고 있다라고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향후에 시장에 있어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경쟁이 격화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지금 안정적인 고객처를 지금 다수 매입처를 가지고 있는 세비캠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투자 심리도 자체의 면에서 좀 수혜를 충분하게 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향후 배터리 시장에서나 뭐 폐배터리 시장 쪽에서는 고성장세가 꾸준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좀 안정적인 조달처를 가지고 있는 세비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비캠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네, 자동차 섹터도 뭐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는 오히려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물론 뭐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뭐 리포트나 이런 데 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내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가격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현대차의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뭐 자동차 안 팔릴 거다라고 했지만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출하량도 7월까지는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쪽에 조금은 줄더라도 이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단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 신차에 대한 또 모델 모멘텀이 있거든요. 뭐 SUV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충분히 Q단을 좀 유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Q단이 유지가 되면 지금 P단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대차에는 또 실적에 좀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매출액 증가율 자체를 회사에서 그냥 높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현대뿐만 아니라 기아가 또 높아진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좀 나쁘지 않습니다. 뭐 테슬라는 지금 단기적으로 뭐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은 좀 빠지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뭐 성장 모멘텀이 훨씬 더 크게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가가 눌리기 시작을 할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완성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지금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때 좀 매수를 해볼 찬스다.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으니까요. 자, 다음 종목도 가겠습니다. 최재능 팀장님. 네, 저는 이제 항공 관련주의 좀 TA 항공을 TA 좀, 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뭐 시장에서는 좀 많은 기대감이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은 네. 아니지만 일단 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좀 붙었다는 부분들에 좀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이 TA 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3년 넘게 계속적으로 적자를 지속을 했다가 올해 지금 1분기부터 흑자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매출액 부분들 지금 긍정적으로 다시 좀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섰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사업적인 면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수혜를 톡톡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역의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TA항공이 지금 RPK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더 우세적인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TA항공 같은 경우가 장거리 노선 쪽에 좀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항공사입니다. 네. 지금 뭐 단거리 노선에 비해서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외형 성장폭은 단거리에 비해서 좀 장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작년 12월에도 인천 시드니 노선을 신규 취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지금 노선 다각화가 여전히 좀 지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좀 중장기적인 좀 항공사를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TA항공 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뭐 트레이닝 관점으로 보면은 뭐 주봉, 월봉 아직까지는 좀 빠질 조금 더 빠질 구간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구간 좀 매력적으로 계속 좀 쳐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까지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현대미포조선 네, 가져오셨는데 조선주,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질문. 일단은 장투미주님이 유가나 강달러랑 현대미포조선,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또 연동되는지 궁금하다 하시고 네네. 슈퍼참치님은 아예 기술적 차트상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현대미포조선 주봉 차트에서 지금 헤드앤숄더 차트 만들고 있는데 지금 좀 진입해도 괜찮을지 지금 매수를 하고 싶은데 기술적인 부분만 한번 분석을 해달라고 좀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뭐 유가나 뭐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지금은 업황 부분에서의 좀 큰 굵직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환경 규제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 IMO라는 국제 회사기구에서 2020년도부터 계속적인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후 선박은 버틸 수가 없어요.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배로서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어서 노후 선박들이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점, 그 중심에 LNG선이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단은 도크가 차면 다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업황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황 부분은 그걸로 그냥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일단은 요 이제 8만 원 선을 지지하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여기서 갭을 만들면서 좀 갭을 띄면서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요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눌러졌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필승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일단 8만 원대에서 한번 1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7만 7천 원 캔 메우는 거 확인하시면서 2차 매수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비중은 당연히 8만 원대 지지 나올 때 뭐 전체 자산의 한 뭐 20%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10%에서 20% 들어가고 그 밑단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부분으로 접근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비포조선까지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요. 해결책을 알려주셨고, 자,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저는 마지막으로 파마 리서치를 좀 파마 가지고 리서치. 왔습니다. 네,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조용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났다가 네. 최근에 좀 낙폭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21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다시 한 번 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시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실적을 통해서 뭐 리쥬라는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메틱 쪽에 대한 고성장을 이미 좀 확인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에 뭐 리쥬란 쪽이라든지 코스메틱 쪽에 대한 성장폭에 대한 좀 기대감의 투심이 좀 같이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 의미 있는 성장이 여전히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파마 리서치를 여전히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하반기에도 연이어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주가에는 일부 좀 선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인 외형 성장폭이 가파르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조정을 줘도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추세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분기부터 지금 태국향 매출까지도 좀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의미 있는 태국향 매출까지 좀 발생을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객사 다변화까지도 조금 더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월봉상 지금 5일선을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만 5천 원대까지 만약에 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매수 관점, 지금도 여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까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원 부원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TFE입니다. TFE.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HBM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좋은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상황이죠.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 앞서서 제가 목표 주가 상향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다음 주에 아마 그게 가이던스만 좋게 나오면 반도체 쪽에서 뭐 전반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소개를 드렸던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ISC 이런 소켓 쪽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요 소켓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ISC, TFE, 뭐 TSE 이런 쪽으로 삼성량 이제 비중이 좀 차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ISC 같은 경우가 SK그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공급사를 좀 변경을 할 예정인데 이게 TFE가 ISC의 물량을 대거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 이거든요. 그래서 소켓 쪽에서 좀 폭발적인 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회사가 소켓 보드 뭐 COK 이런 쪽으로 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서 관련된 시장에서 또 MS가 굉장히 높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좀 이 시작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DDR5 양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HBM3 관련된 연구 개발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HBM 쪽 계속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 향 MLCC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은 메모리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만 사업 포트폴리오도 비메모리 쪽을 이제 반반으로 좀 올릴 상황이고요. 수출분이 좀 부진한데 이걸 북미 쪽에 지사 설립을 통해서 개선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TFE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저희가 좀 해결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많은 종목들 중에 탑픽을 하나씩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일단 전 마지막 소개된 파마 리서치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한 손절밴드를 좀 잡는다고 하게 되면 12만 8천 원에서 12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500
500억 15만 5천 원 선입니다. 15만 5천 원 선까지 만약 좀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신고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목표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골라주셨습니다. 15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TFE를 일단 선정을 하겠고요. 정답이요. 네. TFE를 하겠고 그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000원 1차로 보고 있는데 아마 좀 무난하게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2,000원까지 2차 목표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 주식 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 원래 장 초반으로 좀 매수 밴드를 잡아왔는데 이미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와서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은 18,500원인데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와 TFE 두 분이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